네,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한동안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수학 수업을 실제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 언제나 일단 먼저 돈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수학자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수학적인 알고리즘과 모델링을 금융에 결합하여서 실제적인 높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학자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이 인기 있고 또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상에서 적어도 손해보면서 살지 않을 정도의 수학적인 통찰은 갖추었으면 해서 사실 자연계열이고 숫자에 대한 감각이 많고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화폐로서 보이는 그 숫자들에 대한 통찰은 좀 덜한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열이었고 굉장히 수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돈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뭐 소비를 할 때 합리적인 소비 꼭 이 부분을 떠나서 그냥 금융을 바라보는 개념이 조금 다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한동안은 이제 그런 내가 직관적으로 보아왔던 것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개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값어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10년 전에는 10,000원으로 통닭을 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치킨을 시켜 먹는 게 10,000원이면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으로는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같은 10,000원이라는 금액인데 똑같은 세종대왕 종이 한 장인데 그때는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발견해요. 그렇죠? 물론 다른 값어치도 떨어집니다. 자동차를 사고 나면 1년 만에 자동차가 절반 가격이 되죠. 그렇죠? 모든 물건들이 다 값어치가 떨어질 텐데 돈은 그 금액이 액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돈을 오래 쓴다고 해서 중고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000원짜리를 작년에 인출했다고 해서 올해 10,000원이 중고 10,000원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잘 해보아야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저렴하게 사고 무조건 늦게 사고가 전부가 아닐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 BTS가 새로 음반을 냈어요. 음반을 내는 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을 생각할 때 화폐의 값어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잘못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어차피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 돈을 빨리 다른 물건들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뭐 보통 집을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같이 고부가 가치 제품들, 전자제품들을 산다거나 이런 식의 화폐를 화폐로 두지 않고 또 다른 물건들로 치환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게 되는 물건들은 구매한 이후부터 금액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자동차는 사고 1년 뒤면 중고차 시장에서 반값에 거래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주 비싼 악기를 샀는데 보통의 관악기는 굉장히 명인들이 직접 만든 악기가 아닌 이상 보통의 관악기들은 비닐 뜯으면 반값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죠. 그렇죠? 사서 비닐만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반값 가격이 되고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항상 모든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그것이 화폐 또한 그걸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좀 꼭 생각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말로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어려운 말로 예대마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금과 대출의 차이, 이런 거예요. 마진이라는 것이 우리말 같아 보이지만 영어에서 쓰는 간격이라는 얘기를 하는 margin, 이 단어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예대마진이 은행이 금융권 회사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 창출 방법이에요. 수익 창출 방법.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은행은 돈이 엄청 많겠죠.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돈이 엄청 많은데 그 돈으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기업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너네 돈을 빌려줄게. 몇 퍼센트로 갚으렴, 이렇게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그 돈을 빌려주고 환산해서 갚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다룰 텐데, 어쨌든 큰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겠죠. 큰 돈이니까 저렴하게 빌려줄게 라고 하면서 3%의 이자로 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때는 10,000원만 빌려줘, 내일 11,000원으로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아니면 10,000원만 빌려줘, 뭐 15,000원으로 갚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큰 퍼센트죠.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보아서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로 빌리고 빌려주는 단위는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 원, 몇 조 원의 단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자를 내서 갚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죠. 몇 천억 원을 빌렸는데 뭐 100억 원을 이자로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행은 기업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집을 사게 되면 돈을 빌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줄 때 3%의 이자로 갚게끔 대출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렇죠? 집을 뭐 10억 원의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근데 은행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 돈을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은행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것을 예금이라고 부를 건데, 예금의 경우에는 아까는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는데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맡겨줄 때에는 2%의 이자로 돈을 맡는 거예요. 가령 내가 1억 원을 은행에 맡겼어요. 그때 이자를 2%라고 하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은행이 나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 10억 원을 빌려주고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은행은 어차피 10억 원 원금을 언젠가 갚을 테니까 그 10억 원은 은행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3천만 원의 이자를 나중에 받게 되겠죠, 은행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1억을 받으면서 10억을 받으면서 2천만 원어치의 예금 이자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2천만 원의 이자를 줬으니까 은행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의 이자를 얻게 되는 거죠, 수익으로. 이게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 수익 창출 방법이에요. 예대 마진이 보통 은행이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 1% 이상의 마진을 가지고 항상 대출 업무를 실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내가 받는 이자는 1%인데 대출 이자는 4%네, 3%네,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꼭 그것을 막 옛날에 고리대금업자 뭐 이렇게 지주와 소장농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선과 악 사이의 관계만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예대 마진은 은행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익 창출 구조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안정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고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더 모이게 될 테니
그런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 더 커질 거고요. 대출은 비싸게 해주고 예금이자는 조금 주고 이런 식의 은행이 생겨날 거고 자연스러운 우리나라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만들어진 현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